네, 안녕하세요. 코인 트레이더입니다. 네, 비트코인 언제 매수해야 해요? RSI 플러스 스토캐스틱 RSI로 보는 관점, 기다림의 미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그 중에서 좀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42.5K에서 지지하고 있는 스토캐스틱 RSI가 저점 찍고 반등 중이면 매수 신호인가요? 뭐 4시간봉 RSI가 지금처럼 중간에 서 있는 경우에는 일단 오를지 내릴지 관망해야 하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4시간봉 RSI에 대한 관한 어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횡보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맞죠? 자, 이 횡보장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냐.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횡보장이 15분 봉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42.7 요 라인이 보이죠? 요 라인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쵸?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매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42.7에 다가오면 숏으로 차익 벌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면 숏 차익, 다시 한번 위로 오면 숏. 그러니까 저는 계속 42.7만 되면 계속 숏만 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면 약 손절 들어가고요. 다시 한번 숏, 계속 숏만 쳤어요. 자, 이 숏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할까요? 잘 보세요. 자, 저는 레버리지를 현재 한 13배 정도로 하거든요. 그럼 10%, 약 30%, 10%. 자, 보세요. 횡보장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게 4시간봉 RSI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4시간봉 RSI가 최저로 오면 해라 했는데, 자, 그동안 최저로 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최저는 어떤 거냐면 얘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 최저를 봐야지, 보세요. 자, 이 정도 최저를 봐야지 매수 타이밍이 올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최저로 있는 시간이 좀 길어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최저로 있는 시간이 길죠. 이렇게 길죠. 그랬더니 점점점 내려오다가 여기서 반등을 딱 주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등을 줘도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다? 요 바닥을 확인해 줘야 돼요. 확인해 주는 이유는, 바닥을 확인해 주면서, 자, 보세요. 여기에서 RSI가 여기죠. 여기에서 RSI가 여기죠. 자, 보세요. 자, 이 저점은 비슷하게 내려가지만 RSI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걸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저점을 갱신하면서 RSI는 올라가는 현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가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스토캐스틱 RSI가 최저점을 찍으면서 RSI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100% 상승일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자, 보세요. 15분봉 입장으로 볼게요. 자, 15분봉 입장으로 봤을 때 저번에 하락, 그러니까 추석 때 하락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보세요. 자, 저점은 갱신을 했어요. 그리고 RSI는 상승을 했네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펼쳐졌기 때문에 반드시 상승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자, 최근의 하락은 과연 상승 다이버전스가 있었나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어딜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자, 여기가 지금 최저점인데 얘도 RSI도 최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42.7에서 계속 숏을 치는 이유는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려고 치는 거예요. 상승 다이버전스를 어떻게 보냐?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 저점을 갱신하면서 RSI가 떨어지는 모습 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4시간봉 RSI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유는 뭐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에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자 얘가 한 번 더 떨어지면서 이 꼬리를 만들어야 돼요. 꼬리를 만들면 얘가 떨어지겠죠. 그쵸? 그쵸? 근데 요 저점은 어디까지 갱신이 돼야지 상승 다이버스를 만드냐. 얘가 지금 최저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는 여기를 뚫고 꼬리를 말아 올려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저점은 갱신하면서 RSI는 상방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스토캐스틱 RSI가 어떻게 되냐? 최저를 찍고 있겠죠. 이렇게 찍고 있겠죠.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기 전까지 저는 롱이 조금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상승 다이버스를 무조건 보고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스토캐스틱 RSI가 뭐 중간에 있거나 이럴 때 좀 애매할 때 저는 들어가는 걸 조금 꺼립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자, 임펄스로 하락했는데 다시 임펄스 반등이 나온 후 ABC 조정 나오는 시나리오 가능한 거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아마 제 생각에 제가 여기서 1, 2, 3, 4, 5파로 떨어졌다 했는데 다시 1, 2, 3, 4, 5파로 올라가는 게 가능하냐라는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제가 3, 3, 5 하락으로 제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3, 3, 5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지우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 큰 관점으로 3, 3, 5로 떨어진 걸로 봐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제가 이 1, 2, 3, 4, 5 요 A, B, C를 이제 지우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1, 2, 3, 4, 5가 1, 2로 판단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봤을 때는 3, A, B, C 그리고 1, 2, 3, 4, 5라서 이렇게 이제 소파동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대파동, 이제 좀 큰 관점에서 파동을 보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 3, 5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1, 2, 3, 4, 5로 올라가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좀 해결이 되셨는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면 30K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이렇게 38에서 40K까지 얘기를 했는데 패닉셀로 떨어진다. 자,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근데 30K를 한번 볼게요. 30K가 어딘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30K예요.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0K가 되려면 어떤 시나리오로 가야 되냐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 뷰를 봤을 때 얘가 3파일 확률이 큰데 3파 그리고 3-1, 3-2가 패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8에서 40K 가면 패닉셀로 떨어뜨릴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관들이 여기서 다 입 벌리고 먹으려고 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패닉셀이 나오려면 다른 세력들도 팔아야 돼요. 개미가 판 것만으로 패닉셀이 나오지 않아요. 기관들이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규모 세력들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파동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나마 요런 30K까지 가능성을 열 수 있었냐면 지금 여기서 아래 꼬리가 달렸잖아요. 요 아래 꼬리가 안 달리고 얘가 그냥 폭삭 떨어졌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또 위로 올렸어요. 그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거는 개미들이 못 올려요. 기관들을 올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삼각 수렴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곧 방향성이 나와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RSI는 상승 다이버스를 만들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1, 2, 3, 4, 5 3, 4, 5 A, B, C 그리고
1, 2, 3, 4, 5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인 파동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하락은 5파동으로 카운팅이 안 되는데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댓글로 남겼습니다. 관점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엇 파동에 관한 보조 지표는 없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엘리엇 파동에 대한 보조 지표는 딱히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아주 큰 관점으로 봤을 때, 자,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좀 많이 큰 관점입니다.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번 큰 파동이 시작되고 조정받고, 큰 파동이 시작됐고 조정받았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큰 파동 받고 조정받았죠. 자, RSI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동 받고 조정받고, 큰 파동 받고 조정받는데, 이게 얘가 기준에 얘가 만약 1파면 얘가 지금 3파라는 가정하에 5파일 경우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위로 올라가고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큰 파동 관점에서는 이런 삼각형이 하나, 둘, 세 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죠? 여기도 삼각형이 나오면서 떨어지는 거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이런 소파동, 그러니까 15분봉, 4시간봉에 대한 어떤 그런 지표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주봉, 월봉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런 큰 파동의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간에 이제 답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15분봉, 4시간봉에서는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소파동에 대한 것들은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말고는 없고요. 큰 관점에서 엘리엇 파동은 주봉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42에서 42.7 그리고 38에서 40K 요거는 반드시 유념하셔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4시간봉 스토캐스틱 RSI가 최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의미는 자, 여기가 최저고요. 여기가 최대입니다. 알겠죠? 여기는 애매한 거니까 여기는 자기가 이제 본인이 선물의 고수다, 엘리엇 파동, 소파동도 잘 본다라고 하지 않으면 여기서는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횡보장에서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거는 전문가들은 좀 사기꾼일 확률이 커요. 이건 쉽지가 않아요. 횡보장에서는 그 전문가인 본인만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쉽게 아무나 대응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만 이제 매수 및 매도를 추천드리는 거지 절대 이 가운데서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800명 업 되면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요 4시간봉 요 안에서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신에 이거는 15분봉, 1시간봉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리하면 이렇게 횡보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빨리 요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뭔가의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 코인을 이제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엘리엇 파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매수 및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렇게 RSI 관해서 말씀드렸고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좀 기다림의 이야기에 대해서 좀 기다려라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때 5월 21일 정도, 그러니까 석가탄신일쯤에 가장 큰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제가 이때 제가 뭘 기다렸냐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하락이 나왔는데 RSI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안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볼게요. 상승 다이버전스가 왜 안 나왔냐면 보세요. 저점은 갱신했는데 RSI는 계속 떨어지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뭐를 기다렸냐면 다시 한번 저점 갱신을 하는 그 타이밍만 기다렸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매수를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어디까지 기다렸냐? 자, 여기를 기다렸죠. 여기가 유일하게 이 저점을 탈출했던 유일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RSI를 살펴봤죠. 자, 어떻게 됐을까 보세요.
이때 RS가 위에 있었습니다. 자, 저점은 갱신하는데 RSI는 위로 올라간다. 뭐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실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들어갔죠. 그리고 이때 상승을 확실하고 이때 제가 기존에 여기에서 복합 조정 말씀드렸죠. 복합 조정을 보고 완벽하게 들어가서 아주 크게 수익을 벌었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이 상승 다이버전스 하나 기다리려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5월 21일이었고요. 지금 이게 6월 22일이에요. 자그마치 한 달을 기다려서 한 달, 3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런 횡보장에서는 분명히 한 번 더 전저점 갱신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다이버전스를 보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지표를 무조건 보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 번 더 저점 갱신해야지 마지막 엘리엇 오파가 완성되고 올라갈 힘이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횡보장에서는 기다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쇼만 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다림의 미학이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리시면서 RSI, 스토캐스틱 RSI 체크하시면서 매수 및 매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한 거 반드시 복습하셔서 건강하게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더였습니다.